용산 역사의 특징 자체가 한국의 근현대사의 축소판이라고 보거든요. 사실 용산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근현대 약 100년의 이상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외국분이 주둔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. 특히 이 용산의 딱 정한 가운데에 있는 이 용산 미군기지 자체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좀 금단의 땅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그 금단의 땅을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면 우리 어떤 민족의 좀 아픈 역사들을 한번 상기시켜주는 공간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만든 걸 그대로 두질 않았어요. 내가 그 일대를 돌아보니까 남은 건물이 꽤 많아요. 그 사람들이 쓰던 창고 이런 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. 그걸 미군들이 고쳐가지고서 썼어요. 지금도 용산 고등학교 가는 그 길 쪽으로 가면은 담벼락이 길게 있습니다.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요. 그 담벼락이 그게 미군 기지의 담벼락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? 그냥 뭐 쳐놨나 보다지. 담벼락 쳐놓고 뭐 하려나 보다 쳐놔. 이렇게 생각하지. 지금 하시는 기록가 분들의 일들이 굉장히 사소한 내용이고,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의 얘기지만 기억 속에서 휘발되지 않고 또 어떤 역사의 중층적인 과정 안에 담겨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래서 그 기업들의 가치들을 함께 고민해 볼 때 그것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유산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, 그게 저는 기록의 가치이자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집은 무너져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옆집이 잿더미가 돼 있었는데 우리 집은 다행히 남았는데 전부 그 쓰러지고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아주 찌들고 찌든 가난한 삶을 거기서 지냈습니다. 그야말로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판자촌이었어요. 동네 애들이 거기서 구슬치기를 하면은 엄마 아빠들이 나와서 구경도 못해요. 너무 좁아서. 그 미군들이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여기서 이제 그 휴전 상태에서 계속되고 있으니까 주둔하고 있을 때 자기 고향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자기 고향에 있는 가족들 그림을 초상화를 그리고 싶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들한테 그걸 의뢰를 했어요. 미국이나 한국이나 흑백 사진밖에 별로 없었어요. 아주 특수한 기자들이나 칼라 카메라가 있었지. 그래서 초상화를 그릴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극장 그림 그리는 사람 아주 잘 그리잖아요. 골터치에다가 입술도 아주 이쁘게 하고 눈도 파랗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환장을 한 거라. 그걸 그려가지고 미국에다 보내니까 이웃집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도 그려달라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여기서 초상화를 그려서 가져갔어요. 10월 달인가 뭐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러잖아요. 대원들 그 10월 달인가 뭐 행사를 하고 아니 그 이 먹거리로 엄청 저걸 했던 그 거리지. 밤에도 24시로 막 그냥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. 지금도 이제 그런데 그때만치는 못해가고 우리 그 미군들 그 있을 때 같이 엄청 번화했었거든. 당시 사람들은 용문시장이 생활의 중심터였어요. 그 사람이 장사꾼이든 아니든 간에 거길 가면 뭔가는 됐어요. 지게꾼들도 거기를 갔어요. 왜냐면 용문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그러면은 자기 집까지 그걸 가져가기가 힘드니까 지게꾼을 부릅니다. 그러면 지게꾼들도 모여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, 근처에. 그래서 지게꾼들이 모여 산 데가 온효로 이가에 가면은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지게꾼들의 모임터였어요.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림을 유화를 그려서 구입을 할 정도로 여유가 없었잖아요.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다 힘들었으니까. 동양화, 수묵화 정도라면은 그래도 좀 구입을 가능했는데 그거는 좀 저렴한 값이니까 한지에다 하는 거고, 유화로 그려서 제값 받기란 사실 어려웠어요. 그때는 한국에서 그 오일 컬러가 생산도 안 됐어요. 일제 홀베인이라고 해서 홀베인, 그게 요만한 거 하나에 쌀 한 말 값이었어요. 그러니 그거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. 대신 풍경화는 물감이 많이 들어가지만 초상화는 얇게 덮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초상화를 처음부터 많이 그렸었는데 나중에 이제 영업이 잘 되니까 이제 풍경화도 그리고, 또 미국 사람들이 원하기를 서부 개척사 시대에 그 인디안 추장들 있잖아요. 새 깃털로 아니면 뭐 호랑이 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성장한 그런 그 의상을 입은
인디안 추장들을 많이 그려가지고 갔었어요. 초창기에 우리 용산역 하면은 상당히 그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했습니다. 그러던 것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용사의 집에 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이태원을 알게 된 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죠. 이태원에 가서 쇼핑을 많이 했어요. 품질도 좋았고 유명 메이커인데 저렴하게 싸게 살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되고 중학교 때쯤에서 이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디스코텍이라는 게 유행을 하는 거예요. 고고 춤을 추는 곳이라고 해서 고고장이라고 불렸다가 고고 클럽이었다가 디스코텍이었다가 우리 때는 또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고 그게 이제 또 클럽으로 바뀌고 그런 변천사가 있는데 브레이크 댄스를 길거리에서 추다 보니까 그 브레이크 댄스 쇼를 나이트 클럽에서 하게 됐어요. 이태원은 한국 친구들이 절대 안 가는 곳이었어요. 좀 위험한 곳이랑 이런 이미지 있었어요. 보통 사회로부터 배척된 뭐 예를 들어 성소수자나 뭐 그때 외국인이랑 결혼한 사람도 좀 아웃사이더 된 거예요. 한국 사회에서. 그때 좀 other 이런 느낌 주는 곳이었어요. 그래서 이태원 처음 올 땐 대부분 한국 친구들이 안 가는 곳이었으니까 좀 엣지가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. 뭐 당연히 외국 친구들이 찾아가는 거. 특히 뭐 영어 강사나 미군 이런 애들이랑 놀려면 바로 뭐 거기 가야 할 곳이었어요.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청소부나 마찬가지라고 이런 거 다 해서 모든 나무 전지해주고 하나는 날 데리고 들어가 평택 갈 때도 데리고 가려고 하고 미국들 군인 가족이니까는 미국의 정부에서 다 대준 거야. 애들 학교 가르치는 거 모든 돈 들어가는 건 다 대준다고 오시고 뭐. 그 사람이 옷도 많이 주갖고 미군들이 옷이 전부 면이고 군복이니까 미국 군복이 최고로 신다고. 우리는 여자 옷밖에 안 맞아. 한국 남자들 입으려면 여자밖에 안 맞는 게 여자는 덩치가 작고 미군들은 이 덩치 이렇게 크고 그럴 때 옷이 다 커서 다 줄여 입기라는 건 엄청 줄이는 값이 더 들어가고 그래. 남편이 미군인 분들도 여러 번 오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 안 오세요. 저 이사 갔잖아요. 그분들이 애기 유모차, 접어 우산 같은 거 그런 것도 사다 주시고 좋은 분들이 꽤 있었지. 제가 언니 하면서도 오신 분들도 있고 한국 사람이니까 예 이제 가끔 외국 사람들이 온 사람 있었어. 근데 이제 뭐 영어를 못하니까 제가 그냥 가격 정도나 영어로 좀 물으면 대답하고 그냥 날짜 같은 거는 또 달력보고 얘기하고 예 서로 이제 외국 사람들 오면 그랬어. 어느 날은 그 손님 중에 한 사람이 꼭 이 작가를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찾아왔더라고요. 돌아가는 자기 부모를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가족 사진을 그려달라고 그랬어요. 앞에 네 사람이 앉았고 뒤에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는데 아버지 엄마 사진은 거기에 없잖아요. 지금은 뭐 컴퓨터로 다 하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일가족 웃는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웃는 사진을 그려줬어요.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미군 부대에서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햄을 이만큼을 갖다 주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잘 먹은 적이 있고. 용산 기지 자체 진짜 저에게 미지의 영역이었어요. 예.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한 번도 못 가본 곳이었어요. 나 단 한 번만 뭐 어떤 미군들 앞에서 뭐 잡은 강연 그런 자리에서 미국의 엄청난 권력 그런 느낌도 주니까 조금 무서워요. 무서운 곳이구나. 좀 도심 속 엄청 큰 공간인데 한국인이든 아니면 저 같은 외국인이든 뭐 못 갈 곳이에요. 뭐 특이하고 무서운 곳으로 생각했었어요. 그때 이태원 분위기는 일단은 미군들이죠. 미군이라는 사람이 저도 뭐 군대는 다녀왔습니다. 우리는 의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갈 수 있지만 거기서는 직업으로 군대를 온 분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제 느낌상으로는 좀 약간은 좀 놀 줄 아는 놀아봤던 그런 미군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젊고 또 뭐랄까 미국 현지에 대한 그런 그리움도 있을 거고. 근데 그 문나이트에서는 그런 음악이 나왔어요. 댄스곡 아니면 갱스터 랩이었어요. 그 노래가 이태원에서 나오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미군들이 일어나서 따라 불러요. 지금 우리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나이트클럽에서 강남 스타일이 나오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 부르겠어. 가사를 다 아니까. 그런 느낌이었죠. 댄스 음악이 나오니까 댄서들이 모이게 되고 현지에 있는 갱스터 랩이 나오니까 또 미군들이 모이게 되고. 그러니까 손님들은 대부분 미군 또는 댄서들. 풍경이야 들어가면 좋아요. 풍경이 PX 들어가 모든 물건을 싸게 사고 다 우리 같은 사람은 싸게 샀다고 다. 우리는 그 찡 있고 애기 때문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싸게 사고 지금은 거기서도 팔고 있어. 저기 이태원 군인 아파트 지금도 있다고. 군대 갔다 와 찡 있는 사람들 옛날에 어렵게 월남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 살 수 있어요.
내 일생하고 같다고 할까? 평생을 했으니까. 처음에는 내가 집이나 장만하면 내가 그만두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건 점점 좋아져서 지금은 일이 아니면 재미가 없어요. 어디 놀러 가도 재미없고 일이 제일 좋아요. 내가 일 안 했으면 알아봐야 이웃 사람들만 알지 딴 사람들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. 이거 함으로써 여러 층에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이 일을 참 잘했다. 저는 원래 직업이 이제 화가잖아요. 이곳에서 정착을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 그림을 그린 지가 이제 50년이 다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이 동네는 1953년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화랑이 많을 때는 한 50여 군데가 있었고요. 화가들이 많을 때는 300명 내지 500명이 있었어요. 그런데 어느 순간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이 동네가 변하기 시작했는데 건물 임대료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세 곱백이 막 돼가지고 또 용산 공원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와인바가 많이 생기고 술집이 많이 생겼어요. 화랑, 액자집, 표고집, 화실 이렇게 그림 관계되는 업종이 한 4년 전만 해도 43군데가 있었어요.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도 물론이지만 그 와인바 내지는 그 술집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27개밖에 안 남았어요. 서울시가 2017년부터 해외 기록물이나 서울역사박물관, 서울기록원 등 각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용산부터 일제강점기 용산 병영에 관한 자료,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역의 역사적인 자료까지 지속적으로 수집해 왔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그 수집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매년 어떤 주제별 기획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전시뿐만 아니라 저희 2층에 있는 기록방을 보시면 어떤 자료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서 분류된 자료들을 키오스크라는 좀 전자 랩탑 같은 형식으로 해서 다 탑재를 시켰고요. 어떤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각각의 자료들을 전자의 문서, 전자 파일 형식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게끔 하나의 서고 앞에 각자 비치가 되어 있고요. 저희가 가지는 이 자료뿐만 아니라 각 관계 그 기관들에서 펴낸 도록이나 이런 것들도 배치를 해서 용산과 용산 기지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든 방문을 하셔서 자유롭게 이 공간을 사용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옛날에는 좀 환경적으로도 취약하고 또 이렇게 상업시설도 술과 담배 문화에 상당히 접근한 이런 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. 또 용사의 집도 마찬가지로 뭐 한 3층 정도의 건물이라 너무 협소했습니다. 그러던 것을 지금 빌딩으로 해서 호텔급으로 다 단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. 그게 제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역사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보편적으로 어떤 구술로 되어 있는 어떤 자료들이나 사진 자료들을 발굴하고 수집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나온 자료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저희 서고를 또 보면 이제 뒤편에 보시면 용산 기지 내에서 좀 근무를 하셨거나 거기서 삶을 살아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형식의 자료들도 보이고요. 그래서 좀 역사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까지 함께 다루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역사라기보다는 용산의 좀 기억을 담아놓는 하나의 전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용산 하면 제가 입대한 이후에 이제 그 용산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용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4성급으로 적고 이제 좀 높으신 분들, 다시 말해서 영관급 이상은 상당히 좋은 이제 호평을 받고 있는데 밑에 초급 간부라든지 병사들에게는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주 멋지게 단장이 됐으니까 뭐 소프트웨어도 좀 더 그 이름에 걸맞게 이렇게 운영됐으면 좋겠고 우리 군인들은 그것이 결국은 군인들을 위한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용산하면 이제 일제 시대 때 그 병기 기창으로부터 시작해서 미 군정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군사적으로 상당히 소중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. 용산구 하면은 이태원이 있죠. 외국 대사관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 전쟁기관 기념관이 있고요. 또 용산공원이 있으면은 삼각지 미술거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촌동에 가면 국립중앙미술관이 있잖아요.
중앙박물관이. 그래서 용산구를 서울의 어떤 그 문화 벨트로 삼아가지고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서울의 문화 거리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, 미술 거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까를 위해서 중국의 선전이라는 곳을 가봤어요. 복단이라는 데하고 제일 두 군데 미술 거리가 있는 제일 큰 곳이거든요. 5만 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화가가 커다란 붓으로다가 이제 조형물을 세워놓고 정부에서 만든 건물에다가 화가들이 모여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. 공원에 가는 런던의 하이드 파크나 뉴욕에 취재를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 봤어요. 그런데 만일에 용산 공원이 생기잖아요. 그럼 젊은이들이 다 모여들 거예요. 나는 거기에다가 미술거리, 조각거리, 판화거리, 사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예술의 냄새가 넘치는 그런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공원화가 또 돼야 정상이라고. 그래 용산이 그래도 발전이 된다. 그런 게 공원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좋게 거기 공원을 만들어놔야. 거기 녹지 괜찮은 지대예요. 거기가 담 딱 허려버리고 거기도 다시 공원화되면 좋다고. 용산구가 그럼 발전이 된다고. 앞으로 내가 생각해놓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. 둘레길 돌면 좋지. 그게 그 언덕도 있고 가시나무도 많고 이렇게 해서 거기 아가시나무가 많아. 지금 아가시나무 딱 캐내고 이런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. 나무 좋은 것들 갖다 심어서. 약간은 조금 옛날을 심었으면 좋겠다는,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요. 그래서 그쪽에 있는 집들은 좀 한옥으로 짓는 집들도 좀 꽤 나왔으면 좋겠고, 탐방 코스를 잘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. 그 용산공원이 만들어진 데가 옛날에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게끔, 그 역사를 알게끔 역사공원 형식으로 좀 갖고 나갔으면 좋겠어요. 단순히 그냥 후딱 바꿔가지고 놀이터로만 바꾸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.